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이제 수소인데 이런 수소들을 딱 봤더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수소는요, 양성자 한 개밖에 없어요. 중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가 한 개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질량수가 1인 수소인데 전자가 한 개 탁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자가 한 개 딱 떨어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수소의 이온이 되죠. 또 수소 이온이지만 수소 원자 핵이기도 하죠. 또 수소 원자핵이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밖에 없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양성자. 그래서 이것을 이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 떨어지면은요,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수소 이온, 수소 원자핵, 그리고 양성자 세 가지 모두 부를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이 질량수가 1의 수소고, 그 다음에 산소는요, 기본적으로 양성자 개수만큼 중성자 개수 다 있지만 중성자 수는 그 원소의 종류에 상관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양성자가 하여튼 8개면은 중성자가 8개인지 9개인지 10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산소라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리듐이라는 원소, 여러분 이리듐이라고 하는 명칭이 언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냐면 혹시 아세요? 뉴 밀레니엄 이렇게 들어올 때 위성 휴대전화 있잖아요. 그거의 위성명이 뭐였냐면은 이리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은 그거 한 개가 몇천만 원 했거든요. 마치 이제 본때 있던 것처럼 이제 그거 들고 다니고, 아, 나는 뭐 위성전화 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전 세계 오지에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전화 통화할 수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죠? 갤럭시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미 갤럭시는 그 저쪽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개보다 추월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추월했다고 했고, 이제 추월했다는 게 조한길이 1년 내도록 떠드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막 추월했네, 신문에서 그러는데, 하여튼 조한길이 말하는 거는 항상 어떻다고요? 맞아요. 네, 조한길이 말하는 거 맞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조한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이미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력이 대단한 걸 알고 있고, 물론 저는 애플사를 너무 좋아해요. 애플사를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 애플 본사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미국에 어떤 출장을 가더라도 그런 데 안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이 조한강쌤한테 배워가지고, 뭐 여러분들 구글 많이 쓰시면 구글 본사 안 찾아가죠? 예. 혹시 한국에서 네이버 검색하는데 NHN 본사 분당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데 좀 가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쓰면은. 그래서 본사 앞에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인증샷도 하고, 그래서 구글 본사, 애플 본사 다 이제 똑같은 그 동네, 옆 동네에 있는데, 이제 그런데 찾아가서 사진도 좀 찍고 하세요. 이제 그 회사들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 한국 기업들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리듐이라는 원소 왜 77번이냐? 양성자수가 77개니까. 그 다음에 중성상태라면 전자개수 몇 개? 77개죠. 여러분들 교재 8쪽으로 넘어갑니다. 동위원소라는 것은 핵의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중성자개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질량개수가 달라지죠. 이거는 모두 수소라고 하는 원소예요. 여러분들 동위원소잖아요. 따지지 마세요. 수소예요. 수소지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일중수소. 이거는 이중수소, 이거는 삼중수소. 물론 일중수소, 1이라고 하는 것은 수는 단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죠. 그냥 수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티움, 듀테리움, 트리티움인데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0개고 이거는 1개고 2개죠. 질량수가 1, 2, 3으로 나타나죠. 이런 원소 관계를 말하고요. 동위원소. 여러분 동위원소에서 주의해야 될 게 화학적인 성질은 항상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핵과 전자 간의 정밀적인 인력의 크기예요. 단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해서. 여기 보니까 핵의 양성자수 몇 개? 1개. 전자개수 몇 개? 1개. 여기도 1개, 1개죠? 1개, 1개죠?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은 차이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물론 완전히 100% 정확하게 100.00000% 뭐 똑같다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 나지만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성질을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죠. 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해서요. 요 질량 얼마예요? 1이죠. 상대적으로 봐도. 얼마예요? 2죠. 3이죠. 얘는 1인분인데 얘는 2인분 질량이에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3인분 질량이니까 비행기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질량이 다르면은 물리적인 성질 자체가 당연히 달라질 거다. 기체로 존재하면은 1중 수소끼리 모인 수소 분자, 2중 수소끼리 모인 수소 분자, 3중 수소끼리 모인 수소 분자. 당연히 질량이 이것보다 이게 몇 배예요?
2배죠? 이 질량이 몇 배입니까? 3배죠? 확산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게 됩니다. 기체의 확산 속도는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느릴 거다 쉽게 알 수가 있고 보통 확산 속도와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 여러분들이 기체의 밀도를 전기 밀도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접하게 되는데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22.4리터 속에 죄송합니다. 1기압 0도시로 합시다. 1기압 0도시에서 22.4리터 속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수는 약 몇 개? 6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러니까 그때 존재하는 이 1중 수소의 분자나 2중 수소 분자나 3중 수소 분자는 똑같이 약 몇 개? 6.0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왜 약이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 차이 나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개수는 똑같은데 질량 이해보다 이게 몇 배? 2배죠? 질량이 몇 배예요? 3배예요?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질량이 밀도니까 이거보다 이게 밀도가 몇 배일까요? 약 2배예요. 밀도가 몇 배일까요? 약 전기 밀도, 기체 밀도가 3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와 관련해서는 전기 밀도가 차이 나냐 안 나냐, 확산 속도가 차이 나냐 안 나냐 그런 걸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쪽에서 세 번째 섹션 원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램 단위로 나타내 보니까 이 수소 원자의 질량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약 얼마 정도로 나타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20 몇 승 그램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실험실에서 어떤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대학원 생활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몇 그램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던가요? 실험실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램이죠. 그 다음에 한 개 실험실에는 이것보다 더 정밀한 거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더 정밀하지만 가격이 이제 10배씩으로 뛰거든요. 10의 마이너스 5승 되면 가격이 이제 5배에서 10배, 10의 마이너스 6승 되면은 이제 수십 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 이공계 학과에서 학과당 이 10의 마이너스 6승짜리 저울을요, 한 개 아니면은 2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이제 수백만 원 이상 호가를 해요. 또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가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만 하더라도 사람이 저기 10m 밖에서 살짝 걸어가도 어때요? 눈곱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저울로 질량을 측정할 때 내가 조금만 깊게 숨을 들이셔도 어때요? 그 공기 이 기류 변화해가지고 질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측정 못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은요,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절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4승이다, 10의 마이너스 25승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질량 자체를 측정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저 정도 스케일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저 정도가 아니고 제가 장담할게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램짜리 질량을요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 말고 뭐 계산회사 이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딱 발견하면은 제가 공언할게요. 100%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노벨 화학상을 받든지 물리학상인데 제가 보기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 방법 없어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 7승만 해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준과학연구원이나 미국의 그 워싱턴 DC 위쪽에 보면 니스트라고 해서 이 미국의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1년 예산만 해도 수십조 원 이상인데, 그런 데도 어때요? 이런 적으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거보다 좀 정밀하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10승, 8승 이렇게 해도 그게 완전히 이제 질량을 측정하는 방 자체가 완전히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고, 거기다 5만 개를 다 하는데도 질량이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개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질량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 한 개를 얼마라고 놓기로 약속했냐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AMU로 놓기로 약속을 했죠. 자, 이 약속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하니까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질량수가 13인 탄소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정확하게 13AMU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아니 그게 왜 13이 아니에요? 질량수가 13이니까 13AMU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라고 하면은 양성자 개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중성자 개수 몇 개? 6개. 전자 개수 몇 개? 6개. 여기에다가 중간자 입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간자라고 하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를 붙들고 또 중성자, 중성자 붙들고 양성자, 양성자 붙드는 그런 입자들인데 그런 중간자 입자들이 또 수십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질량 다 합한 게 얼마냐면은 12AMU죠? 그러면 1AMU는 얼마일까요? 1AMU는 그거 질량들을 하나를 다 12로 나누고 난 다음에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질량수가 13이다. 그러면 양성자 계수 몇 개예요? 6개죠. 중성자 계수 몇 개예요? 7개죠. 전자 계수 몇 개예요? 6개죠. 그 다음에 중간자 개수가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양성자, 중성자 합한 게 12개냐, 13개냐에 따라서 중간자 입자 개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자 입자 개수가 똑같진 않지만 중간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딱 생각해도 정확하게 13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정수로 딱 맞아떨어지는 원자량 몇 AMU, 이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한 개밖에 없어요. 질량수가 16인 산소. 정확하게 16AMU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저게 하여튼 기준이고요. 저거를 만일에 질량으로 환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19.92646538 끝난 게 아니에요. 점점점점점에서 10의 마이너스 24g 정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정도 질량이고, 그러면 1AMU는 뭐냐? 여러분들은 파란색 공연배로 박스 표시를 하세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AMU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12로 나누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됩니까? 1AMU죠. 그래서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자, 원자량은 원자들의 질량을 일반적 그램 단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스케일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슨 단위를 사용하냐면은 AM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AMU로 나타낸 값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 밑에 응용이 중요해요. 이 응용은 원자뿐만 아니라 분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소들의 원자량을 표현을 할 때 자연계에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만 있던가요? 13인 탄소도 있어요? 13인 탄소도 있죠? 그 다음에 극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수가 14인 탄소도 존재하기는 해요.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적지만 15나 16인 것도 존재 안 한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거의 측정할 수 없으면 15나 16은 더더군다나 측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충 이게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양이 적다. 그걸 우리가 트레이스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트레이스 양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질량수가 12와 13인 탄소가 존재하고 저것들이 뭐예요? 평균적인 질량을 우리는 다 사용을 합니다. 자연계에서 봤더니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대략 한 1.1% 정도가 있어요.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대략 98.9%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소수점 한 6자리까지 내려가야 존재하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것들의 뭐를 평균적인 질량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주기율표상에 나타나는 모든 원소들의 원자량은요,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들의 평균 질량을 구한 것입니다. 질문.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1중 수소도 있고 2중 수소도 있고 3중 수소도 있죠. 수소만 하더라도 저렇게 동위 원소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3종류죠. 모든 종류의 원소들은 동위 원소를 가진다. 예외가 있어서 어떤 원소를 안 가진다? 모든 원소는 다 가집니다. 그게 이제 16장 핵화학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저렇게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서 평균적인 원자량을 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원자량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백분율이죠. 백분율을 분율로 고치면 뭐로 나누면 될까요?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 분율은 얼마가 될까요? 0.989. 그 다음에 이거는 분율로 고치면 100분의 1.1이 될 테고, 그 분율에다가 한 개의 질량을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질량수 12인 탄소의 질량은 정확하게 12AMU고, 질량수가 13인 탄소의 질량을 AMU 단위로 나타내면은 13.0034, 그 다음에 유효수자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실제로 여러분들 주기율표 보니까 탄소 원자의 질량이 얼마나 나타나가요? 12.01로 나타나죠. 그거는 평균 원자량이고, 자, 여러분들은 이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네모로 표시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 뭐라고 적냐면은요, 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하세요.